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이 ICO 되면 상장이 되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거래소 간 차익 거래, 그다음에 세력 혹은 주포들의 리듬. 세력이란 말도 쓰고 주포란 말도 쓰는데 이제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사람이란 뜻이죠. 참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요 먼저 이제 세력 가령 가수들이 1000명 모인다고 합창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100명이 모인다고 그게 단체가 되나요? 누군가가 단체를 해서 뭐를 하자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을 끌고 가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파이코 다들 뭐 4차 산업 막 이러니까 코인 일이니까 겁나서 다른 코인은 못하고 뭐 파이코인은 일단은 뭐 아무튼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그냥 몸으로 때워가지고 이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제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식도 안 해본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걸 뭐가 뭔지 모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알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거래소 간 차익 거래라는 거하고 이제 세력들의 리듬이라는 세력들이 어떤 리듬을 갖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뭐 3월 1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6월 28일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한 가지 주제만 갖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뭐 제법 뭐 목차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첫째는 차익 거래에 관해서 둘째는 이런 세력들의 큰 그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헬륨 코인에 대해서 근데 파이코인은 이제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가치 교환 화폐로서 일물일가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파이코인을 지불하는 것을 지금 꿈으로 하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꿈으로 하지만 각 나라 코인 마켓이 이제 환율이 다르고 또 거래소 멤버마다 이제 기질과 정보가 달라서 차익 거래라는 게 생긴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한 1시간 전 상황인데요. 뭐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데 헬륨 코인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코인 마켓캡에서는 US 달러 29불이고요. 원화로는 33,000원이에요. 가격이 헬륨 코인이. 근데 똑같은 헬륨 코인이 한국 사람들만 하는 쿠코인에서는 38,000원이에요. 사자 35,470원, 35,460원. 이 사람들 막 몇만 주 놓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서는 33,000원인데 지금 35,000원에 사겠다고 이렇게 돈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갖다 나눈 거예요. 이거 합치면 10만 주 얼마요? 3만 5천 원 이상, 7만 5천, 8만, 12만, 13만, 한 13만 주인데 13만 주 곱하기 3만 원 하면 얼마예요? 돈이 한 40억 되는 40억이나 되는 사람들 돈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파이코인도 상장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파이코인이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할 거고 외국 거래소에도 상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 거래소 뭐 업비트나 뭐 코빗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지금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이게 지금 쿠코인이 아니에요. 코빗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코빗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코빗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하는 데서 모르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33,000원에 사다가 여기서 37,000원에 팔아보세요. 10% 앉아서 먹는 거죠. 이런 걸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물건을 할 때는 해외 코인을 할 때는 항상 코인 마켓캡하고 한국 자기가 뭐 업비트를 하건 쿠코인을 하건 저기 코빗을 하건 해외 마켓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항상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한 2년 됐는데
그 독일의 하버드에서 학위사까지 그 쓰신 이제 현각스님 그분이 독일에 계신데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코인을 하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스님이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독일 레겐스버그 대학에 그 부동산 쪽으로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항상 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일에서 비트코인을 한 20억 원어치 보내고 그거를 팔아갖고 책임지고 돈을 보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는 금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익 거래가 크게 지금 갭이 났구나.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60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720만 원이다. 그러면 독일의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서 720만 원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뭐 나머지 차액이 20억에 10%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그럼 그거 해준 사람 1억 먹고 그 사람 1억 먹고 그런 일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뻗어지 1시간 전에 이렇게 벌어지고 이게 한국에서도 또 파이코인 상장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 거래소 가격만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낭패를 또 당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익거 코인마켓캡에서 사가지고 이쪽에다 수수료까지 딱 계산해 갖고 코빗에 코인마켓캡에서 사서 코빗에서 3만 5천 원에 팔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2천 원 버는 거예요. 간단하게 2천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차익거래 개념 항상 외국 물은 그 달러 가격과 원화 가격을 동시에 아셔야 된다. 뭐 다행히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똘똘하신 젊은 분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뭐 매일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매일 보시면 되는데 저만 해도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 그 코인 혁명이라는 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금 이게 지금 파이코인이 소스코인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는지 공개를 안 했다라는 제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외국 사이트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코인 혁명이라는 분이 소스코드 공개했습니다. 가터브에 작년 해커톤 직전에 가터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컨센서스 모의 투자 이거는 300명 한정으로 파이코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2만 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소스 코드 공개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풀 공개가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거를 이제 그렇게 젊은 분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게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뭐 저도 간혹 할 거지만 그래서 다른 외환으로 거래되는 거래소랑 한국 거랑 거래되는 거래소랑 아셔야 된다.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뭐 먼 얘기도 아니잖아요. 당장 한국에 3월 14일이면 6월 18일이면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은 락업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많아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차원의 체험,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건 채굴을 처음 하시건 상장을 하시건 이거 상장해서 판다라는 건 공모주 청약에서 첫 주식을 판다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큰 그림을 파악해야 된다. 안 그러면 혼란하고 무력해지고 자포자기 운명론 등에 빠질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무도 보되 숲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애플과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맥클레인 오실레이터, GM 맥클레인 오실레이터 이건 발진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체 종목 중 그러니까 전체 그 시장 중에 전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올라가 있는 종목수와 내려가 있는 종목수. 그럼 보세요. 지금 전체 나스닥 시장에서 올라가 있는 종목이 내려가 있는 종목보다 이렇게 많은데 애플의 이거는 내려가잖아요. 애플 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거의 상대 강도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인기를 독차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전체 이거는 내려가는데 전체 내려가는 종목은 더 많은데 애플은 막 올라가잖아요.
애플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인기를 독차지. 이럴 때 오르거든요.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인기를 올라간다. 이게 뭔 소리죠? 가령 뭐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 같은데 정말 이 월드 클래스들은 자기 존재를 보여주잖아요. 암만 힘들 때라도 막판에 손흥민 선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제 토트넘 축구 같으면 그동안 죽을 쓰던 베르바인이 자기 존재를 보여줬죠. 막 골이 필요한데 그냥 96분, 97분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도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애플이 강한 거죠. 3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그렇게 떨어진 적도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제가 주봉으로 보는데, 근데 요 이제 GM맥 주식이건 코인이건 상투 3일 바닥 3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일본 거래량 요 맥클레인 발진기라는 뜻인데 지진 탐사기라는 의미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사인이 먼저 오는 거죠. 여기도 보게 되면 뭐 다 지지부진하는데 애플은 계속 이렇게 자기 존재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자기 존재를 보여주면 올라가는 거. 지금 자기 존재를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시장은 안 내리는데 이것만 내리다. 애플만 지금 다른 거에서 비해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변곡점을 찾아서 뭐 손흥민 선수 몸값도 어떤 위기 때마다 자기 존재감을 팍팍팍팍 드러내주면 탈출구를 찾는 거죠. 그런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파이코인도 상장이 되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 대비 파이코인에 쏠리는 거래량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국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국내 주식 다 별 볼 일 없는데 삼성전자로 주식이 쫙 몰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팔 때 이제 이건 코로나 때니까 뭐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같이 집어 던지는 거. 그런데 올라갈 때 삼성전자의 인기가 더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인기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BPDL 같은 거래량으로 이제 다 제가 보는 이유는 이거는 형태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직접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속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공식은 없어요. 자기 감이에요. 자기 감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보되 숲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의 수, 내려가는 종목의 수, 나무,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의 존재감. 이걸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로 했는데 이거는 파이코인도 100%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헬륨 코인 말씀드릴게요. 헬륨 코인 제가요 지난번에 올렸던 그 2개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뭐 헬륨 코인 좀 공부도 하고 또 몇 분 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나눠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팔려고 그러는데 당신 거기서 무료로 젊은 사람들 나눠준다고 그러면 우리 장사 되느냐.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렸고 이제 또 변화가 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륨 코인이 보면은요. 전 세계 헬륨 코인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요. 2가지 중에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체험을 할 때는 가급적 빨리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주포들은 내부자 레포트 다 받고 움직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 헬륨 코인 목표 가격이 바뀌었거든요. 1월 달 56불에서 2월 달 55불. 근데 지금 뭐 28불이면 반값. 6월 달 104불, 12월 달 132불로 큰 그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계세요. 뭐 12월 달에는 자기네들이 목표 가격을 만들긴 했는데 이거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제 헬륨코인 100 써보세요. 전 세계 무료 핫스팟 와이파이를 IoT 제공, 얘네는 사물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받는 채굴기는 핫스팟 와이파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핫스팟, GPS 와이파이가 아니고 핫스팟 와이파이죠. 지역의 와이파이 신호를 제공하고 바이낸스와 한국 코빗 거래소에 상장된 헬륨 코인으로 채굴 보상을 받습니다. 회사는 300m, 500m 간격으로 하나씩 장치가 배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큰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호주 지역에는 수만 대가 배포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이 장치들은 사물인터넷 IoT의 핫스팟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비용을 받고 배굴하던 채굴기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촘촘히 배포하기 위해서 무료로 전향되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채굴기 신청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가 장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량용 반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료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안 하고 있는데 또 저기 그 IT 강국 한국에서 헬륨 코인 채굴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다 열심히 써준 또 젊은 친구가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인지 젊은 사람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7일 날 썼어요. 685명이 봤는데 이게 물론 저 SK 같은 데서 이미 다 이 헬륨 코인하고 다 계약을 해갖고 광역 통신망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의 암만 IT 강국이라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각 마을 단위로까지 하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국이 새마을 운동 한국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은 성공했는데 정권이 암만 바뀌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를 들어 해도 새마을이라는 거는 지금 전국에도 깃발이 날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는 이제 군사 정권이고 무력을 쓸 수도 있었고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니네도 책임져. 니네도 해. 그걸 자조라 그랬거든요. 니네도 아침에 일어나서 니네들이 초가집 바꾸고 니네들이 도로 깔고 니네들도 해. 그럼 나라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돈이 안만 들어가도 갈라진 논틈에 물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SK건 이 KT건 지금 이 각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가 아직 본격적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이 각 조밀한 지역까지 다 못해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륨 코인도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당신네들이 채굴기를 사라, 깔아라. 그럼 보상해 줄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T 강국 한국에서 헬륨 채굴 어렵다라는 소리는 아직 전반적으로 판을 읽는 앵글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큰 회사가 다 못해요.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죠. 또 재벌 기업이. 그래서 아직 이제 물건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가능성 있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각 회사들은 인사이더들한테 이런 정보를 준다. 아시고 계셔라. 그럼 뭐 저희 아들도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기 카카오뱅크 180만 원 깨지고 어제 팔았는데 이거 벌으면 아빠 2배 버나요? 2배 벌지 안 벌지 나는 모르지만 이런 계획이 있어. 이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가서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파이코인도 그 당장 이제 그 경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고 큰 그림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큰 그림 인사이더 내부자 정보 그리고 세력들의 흐름 애플과 삼성전자 그러니까 차익거래 말씀드렸죠. 애플과 삼성전자로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이고 대충 말씀드렸죠. 근데 대충이 아니라 그게 다예요.
내가 전체에서 이게 미인 투표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쁜 여자가 미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표를 많이 주는 사람이 미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죠. 전체 코인 마켓에서 내 코인이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아시면 파이코인이 상장되더라도 잘 처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걱정하실 게 별로 없는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가요, 정보가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좋은 유튜브는 계속 추천해 드릴게요. 어제 저한테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신 코인 혁명 이분은 유튜브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